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례처럼 가해 학생 측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을 내면 처벌은 유예되는데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 학생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0건 가운데 9건을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2021년 8월 창원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이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고 특정 부위를 때린 점 등에 대해 학교봉사 5시간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군 측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처벌 이행은 미뤄졌습니다. 법원에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년하고 한 달입니다. 결과는 가해 학생의 패소였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무력함과 두려움 속에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를 나갔을 때 가해 학생을 마주치면서 올라오는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지난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창원지방법원은 학교폭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 98건 가운데 86건을 인용했습니다. 10건 가운데 9건 가까이를 받아준 겁니다. 전국에서 인용률이 가장 낮은 경기도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치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가야 되는 이 단계에서 이 조치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미뤄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만 3차례 내면서 1년 넘게 전학처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학교 폭력이 늘면서 교육청 판단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폭력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단까지 꾸렸고 전문 변호사도 등장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회복 지원단 전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최근 발족한 이 지원단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전직 교원 등 모두 50명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두 학생들의 입장을 들어서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폭력 회복 지원단의 가장 큰 일이고요. 그 이외에도 또 필요하시다면 관련 학생들 상담, 학부모 상담까지도.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심의 건수는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한 해 1,550여 건에서 2년 새 1,000여 건이 늘어 2,600건을 넘었습니다. 학교에선 해결 못하고 교육청 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도 2020년 110건에서 지난해에는 270건으로 2배 이상 많이 증가했습니다. 학교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무래도 서로 협력한다든지 소통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폭심의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간 경우도 지난해 82건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부산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생길 만큼 변호사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기록이 오래 남는 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에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대응에 앞서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폭력에 대해 본연의 교육 기능을 얼마나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폭력 가운데 신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급 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가량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 중, 고교생은
전체의 1.7%인 5만 3천여 명. 이 중 언어폭력의 피해율이 4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신체폭력 피해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번째와 5번째였는데 지난해에는 2번째로 높아진 겁니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때 원활히 하지 못하면서 갈등 조절 역량이 떨어져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활동도 줄고 본인들의 어떤 정서적 역량,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능력들도 발달시킬 기회가 줄어가지고 늘어난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영향은 또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이 천차만별로 늘어났는데 학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계속 그 배달을 시키게 한다거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나서 어떠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그러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도 해결이 안 됐다고 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가량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피해 빈도는 더 잦았고 피해 후 힘든 정도가 더 컸지만 피해를 알리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5점 만점에 3.35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마를 종용하는 등 고등학교에서 학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내면서 처분에 불복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5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도초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자사고에 입학한 A양. 동급생 B양과 말다툼을 한 뒤로 일종의 SNS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A양의 이성 문제 등을 험담하는 내용이었는데 실명과 학급 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유포돼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른 반 애들이랑 뭔가 수업을 하게 되면 쟤도 그런 소문을 들었나? 그런 걸 믿으면 어떡하지? 시험 시간도 아무것도 다 가만히 안 둬서 보내고. 결국 지난해 4월 학교폭력 신고를 냈고 2달 뒤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B양의 사회봉사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B양 측에선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회봉사, 즉 처벌은 무기한 유예됐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나 보다 갑자기 이런 태도를 바뀌면서 복도를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 부딪히거나 약간 좀 째려보거나. B양 측 변호인은 말다툼 때문에 생긴 쌍방 갈등이었다며 10대 간의 흔한 험담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진짜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교도 아니고 2학기 1년을 다 날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 가해 학생은 계속 수시나 정시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가면서 소송을 통해서 나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피해 학생이 있게 되는 그런 충격과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과연 학교폭력 제도가 자기네 보호할 수 있는지. 경기도 고양시에선 2020년 10대 학생의 신체 사진을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자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1심 결과는 가해자 패소였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